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800원 대 85만 원 이런 제목으로 아마 기사가 나갔을 텐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의 과거 판결과 관련한 뉴스였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박창근 SBS 법조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어떤 법조인이죠? 이 오석준 원장 같은 경우에는 두 건의 판결이 대비되면서 어제 오늘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아까 소개를 잠깐 하셨던 버스기사 해고 관련 판결입니다. 버스기사 해고 판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석준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 일부 재판장 시절에 내렸던 판결인데 2010년에 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6,400원의 요금을 받고 회사에다가는 6,000원만 받았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400원은 자기가 가로챈 건데 이렇게 두 번 가로채서 총 800원을 횡령했다. 그런 이유로 회사가 해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 사건이었는데 그때 오석준 법원장이 이걸 재판을 했는데 그 해임이 정당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일단 절차적으로만 보면 이 해당 회사 단체 협약을 보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이 버스 운전기사가 운임을 횡령했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뭐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해고당한 기사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잔돈이었을 뿐이고 우리 기사들 사이에서는 잔돈 정도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관행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게 부당해고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겠군요. 그렇게 해서 오석준 후보자의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800원을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 이거는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그 판결의 요지였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액수가 적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회사의 규정이고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회사의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이다. 그리고 승객 한 사람당 400원은 운송요금의 6.25%의 이름으로 수익 중 거의 대부분이다. 이게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의 근거였는데 그러면 정반대로 85만 원은 또 어떤 내용의 사건이었습니까? 네, 이건 완전히 이제 반대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석준 후보자가 행정법원 그 일부 재판장 시절에 내렸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 이게 한 검사가 2009년에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서 이 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85만 원어치의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검사가 이 면직 처분이 과하다면서 행정소송을 낸 건데요. 근데 이 당시에 오석준 후보자가 그 내렸던 판결을 보면 판결 이유로 금액이 85만 원에 불과하고 이게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비춰서 지나치게 과중하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자, 박창근 기자, 뭐 좋습니다. 일단 액수는 800원, 800원 착복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고 85만 원 술값 뭐 사실상 안 냈다 이런 얘기죠. 이 수수했다라고 하는 게. 85만 원 안 낸 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은 거는 그건 부당하다. 일단 액수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반응할 것 같은데 우리 법조기자들, 이 사안을 취재한 법조기자들의 생각은 어때요? 일단 이 어느 한 판결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진 않았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고요. 사실 그 버스기사가 800원을 횡령한 사건의 경우에도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나름 일리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소액이긴 하지만 이 회사의 순수익률이 7% 정도였으니까 이 6,400원 중에 400원이면 6.25% 정도인데 사실상 이 순수익률의 대부분을 버스기사가 가로챈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이렇게 판결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근데 반대로 이 검사의 경우에 85만 원어치, 그것도 그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건데 네. 이 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 조금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지 않느냐. 두 가지 잣대를 들이댄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지명된 대법관 후보자다. 그런 측면에서 오석준 법원장이 과거에 일선에서 판결을 했을 당시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언론이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대단히 정당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SBS 보도에 대해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 논란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중간 광고 보고 나서 말이죠. 잠시 후에 계속해서 박창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창훈 기자, 그러면 오석준 법원장에게 당연히 SBS 우리 법조기자들이 자, 이 두 개의 판결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쓰기 전에 오후부저 측에다가 이 두 가지 판결이 이렇게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겠느냐 여쭈었는데 일단 오후부저 측은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고요. 예.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 차차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1년 선후배다. 학교 다닐 때 본 적은 있지만 알고 지냈던 사이는 아니다. 아마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과거 판사 시절 판결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임은 정당하고 85만 원 술값을 내지 않은 검사의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최근에 다른 언론사에서 먼저 보도했고 어제 SBS도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한 사람이 뭐 골프 접대 받았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재판관입니까? 네,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인 이영진 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네.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은 사실 이혼 소송 중이던 한 사업가가 언론 네. 제보를 하면서 처음에 불거졌습니다. 이 사업가 주장으로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이랑 같이 골프를 쳤고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이 재판관이 이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제보를 하면서 이 현직 헌법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의혹으로까지 논란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진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접대 받은 건 인정합니까? 네, 일단 그런 골프 친 사실이 있고 예.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았고 예. 이어지는 식사 자리도 함께한 것까지는 재판관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 소송 중인 뭐 기업인입니까? 조그마한 사업가, 예. 자영업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뭐 현금, 의류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헌법재판관이? 그것도 일단 제보자 측은 내가 500만 원, 네. 현금 500만 원과 함께 골프 의류를 보냈다, 변호사를 통해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도 그렇고 이영진 재판관도 그렇고 내가 이영진 재판관의 경우에는 내가 전혀 아는 사실이 아니다,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전달받으려고 한 사실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변호사 역시 내가 전달은 하지 않았다. 다만 제보자 측에 전달을 하겠다고 밝혀서 그 제보자가 오해를 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금과 의류 선물은 중간에 있는 변호사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줬는데 이게 변호사가 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 중이다라고 이 사안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네.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내가 가정법원에 아는 사람이 아는 판사가 있으니 잘 되도록 해주겠다,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영진 재판관은 나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여기서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진실이 뭔지가 지금 뭐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제보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영진 재판관의 경우에 이 얘기에 따르면 그런 뭐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 가정법원에 잘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제보자는 다시 저희에게 그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영진 재판관이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을 들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왜 언론에 제보를 하고 SBS 취재에도 응하게 됐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대로 안 돼서 불만을 품고 제보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개인적으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쟁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심에서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게 본인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전달했던 들였던 비용들이 과연 제대로 쓰인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이 골프 식사 접대를 받았다. 그러면 일선 법관들이라고 한다면은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영진 재판관을 징계한다. 헌법재판관 징계받았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말이죠. 네. 없습니까? 징계해야 할 움직임은 없는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징계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징계 규정 자체가 없습니까? 네, 헌법재판관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그만큼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있는 그런 직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청렴하고 이 어떤 이런 공직자로서의 도리를 잘 지켜야 되는 자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다만 대신에 국회가 탄핵 절차를 할 경우에는 해임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별도의 징계 절차나 규정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재판관이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는 와중에 자진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부끄럽다, 죄송하다, 거취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거취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네, 어제 안 그래도 저희가 이영진 네. 재판관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향후 거취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또 네. 물어봤는데 이영진 재판관은 너무 송구스럽고 안타깝고 민망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거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화면 잠깐 나갔는데 말이죠. 법관은 그런 징계 규정이 있는데 헌법재판관은 징계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이죠. 우리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인데 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어쨌든 이런 의혹, 이런 논란 자체에 한가운데 섰다는 것 자체가 국민께 좀 면목이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